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월, 10일 이렇게 앞두고 왔는데 곧 이제 3월 5일서부터는 국민의힘에서 후보 등록을 지방선거 공천신청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청년 오디션 문제도 이렇게 전개돼서 또 청년 비례대표도 이렇게 선발해 나가는 오디션도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럼 지방선거 전체 판세가 좀 어떨 건가, 이걸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1차적으로 지지율을 가지고 서울과 부산을 좀 보면서요, 전체 판세를 좀 봤으면 싶은데요. 먼저 서울에서 엊그저께 SBS와 입소스에서 진행했었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여론조사를 볼 적에 입소스에서 나온 게요, 이 오세훈 시장이 23%, 전체 그냥 합친 선호도예요. 왜냐하면 범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하면 역선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갖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서 한번 선호도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친 선호도에서 1위가 오세훈 시장 23%, 그 다음에 2위가 정원호 구청장 19%, 그 다음에 3위가 나경원 의원 9%, 그 다음에 4위가 조국혁 식단 대표 7%, 그 다음에 5위가 박주민 의원 6%, 그 다음에 7위가 안철수 의원 5%, 그 다음에 8위가 서영교 3%, 그 다음이 이제 신동욱 의원 2%,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야권 합친 거, 여권 합친 거, 그 수치를 봐야 됩니다. 단순히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선거 전에 들어가면 결국 여의 1등 한 명, 야의 1등 한 명,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로 가거든요. 양자 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권 합친 표, 그 다음에 야권 합친 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신동호 의원, 이들을 합친 거를 보면 23, 9 하면 32, 32에서 안 의원 5 하면 37, 그 다음에 신 의원 2 하면 39, 합계 39%입니다. 합계 39%인데, 그럼 여권은 어떻게 되냐? 정원호 구청장 19, 그 다음에 조국 하면 7% 하면 26, 26에 박주민 6, 32, 그 다음에 서영교 35, 즉 39대 35입니다. 따라서 아직 서울시장 선거에선 야권이 39고 여권이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해볼 만한 구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자꾸 정당 지지도 레거시 미디어들이 자꾸 정당 지지도 갖고 막 뻥을 치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9%,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조건 진다, 이런 식으로 뻥을 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은 해볼 만한 구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기에서 주목되고 있는 거는 이런 속에서 이걸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선거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공약은 어떤 것으로 나갈 것인가, 인물은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 여기에 커다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직은 해볼 만한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다른 부산을 한번 보요. 부산도 가장 최근에 MBC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야권 성향이 아니잖아요. 앞서 S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그런 거 볼 적에 부산시장에서 다자대결, 여기도 이제 선호도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재수 32.6, 그 다음에 박형준
16.2,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15.8 해서 아주 근소한 격차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8.6, 그 다음에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이 민주당이죠. 6.6, 조국혁신당 대표가 5.5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여기서도 총합을 봐야 됩니다. 총합을 볼 적에 전재수 32.6 더하기 이재성 6.6 하면 얼마예요? 바로 39.2, 39.2에 조국까지 합치면 조국혁신당도 그냥 여권으로 치자고요. 치면은 39.2에서 44.7, 5.5니까요. 44.7, 이것이 여권 전체의 구도입니다. 여권 전체인데, 그 다음에 야권은 그럼 박형준 16.2, 그 다음에 주진우 15.8 하면은 여기 이게 32지 않습니까? 32에 조경태 8.6 하면 40.6, 즉 44대 40인 겁니다. 즉 4% 격차인데요. 그 외에 다른 1%, 2%짜리 야권 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산에서 보면 정당 지지율은 거꾸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총합을 보면 44대 40으로 해서 한 4%, 오차범위 내로 이렇게 민주당 여권이 더 높은데요. 실제로 정당 지지율은 또 2% 정도가 39 뭐 이렇게 해갖고 39대 37 해갖고 2% 정도가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이런 걸 따져볼 적에 부산도 얼마든지 해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에서는 오히려 후보 총합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부산에서는 후보 총합에서는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적에 또 정당 지지는 거꾸로고요. 이런 상황이 될 적에 얼마든지 부산과 서울은 해볼만 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될 적에 자 보세요. 부산과 서울에서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특히 서울은 실제로 야권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해볼만 한데, 그렇게 되면 부산과 서울에서 하나씩 먹었다라고 쳐요. 라고 친다면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여기는 약간 열세죠. 사실 국민의힘이 약간 열세고 강원도 약간 열세고요. 이건 뭐 틀림이 없고, 여기 뭐 후보를 어떻게 내는가도 있지만 약간 박빙 열세나 열세로 봐야 되는 게 뭐 사실이죠. 그런데 충청권에는 네 군데죠. 충남북, 대전, 세종 이렇게 네 군데인데,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뭐 충북은 아직 뭐 오리무중이고요. 아니, 세종은 좀 열세고 그다음에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 대전은 열세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서 지금 대전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의 공무원들, 뭐 교사들 이런 분들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 오지로 이렇게 발령이 납니다. 이러기가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월급쟁이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행정통합 문제가 어떻게 귀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밀어붙이고 나면 결국엔 이제 거기 대전에서 반발하는 표심도 포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여권 쪽에 상당히 기울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버티면서 통합이 안 될 경우에 어차피 충남 쪽은 약간 국민의힘이 우세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 지금 반발심이 많기 때문에 이 반발표가 어떻게 귀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은 이 세종은 열세, 그 다음에 충남은 약간 우세, 그 다음에
저기 대전은 지금 열세인데 약간 열세인데 오히려 이 행정통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 지금 충북은 오리무중, 뭐 후보 자체들도 오리무중이고 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오리무중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청권에서도 반타작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타작이 드는 거.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야 다 이제 국민의힘이 먹겠죠. 그 다음에 부울경 같은 경우에, 경남 같은 경우에 약간 지금 현재 우세인 것 같고요. 울산하고 부산이 아주 박빙으로 가는데, 적어도 이 중에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부산 같은 경우에 먹는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그러면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부울경에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두 군데 하면은 넷, 그 다음에 서울 하면 다섯, 그 다음에 충청에 두 군데 하면 일곱. 바로 이렇게 되면은 일곱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17개라고 하는데 17개 나머지 뭐 제주도 뭐 이런 데는 너무나 작은 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빼놓으면 실제적으로 16군데인데 16군데에 8대 8이면 비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7군데가 되면은 결코 지금 거의 박빙 열세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뭐 대구 경북도 못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여권에서 레거시 언론들이 조중동이 마구 공세를 하는데요, 어린 만푸너치 없는 얘기고요. 지금 이 정확한 판세를 볼 적에 적어도 7, 8군데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에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비기거나 박빙으로 지거나 이런 수준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 국제관계나 전반적인 정세, 지금서부터 흐름을 볼 적에 결코 야권이 불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빙이거나 아니면 박빙 우세, 그래서 조금 8군데를 먹거나 아니면 9군데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이 정확한 판세고요. 판세이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질 것 같아, 민심이 엉망이야, 이런 소리나 떠들고 있고, 내부 총질자들, 특히 친한계 이런 대안과 미래 뭐 이런 내부 총질자들 얘기만 크게 언론에서 증폭돼서 그렇지 실제적인 판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후보 전략과 어떤 공약, 그리고 이런 모습을 취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판세로 다 전환시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만 봐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서부터 중요한 게 후보를 어떤 사람들로 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선거 전략을, 선거 컨셉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느냐. 지금 장동혁 대표는 뉴페이스로 다 승부 걸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뉴페이스로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전에는 60, 70 이들이 주축이었지만 지금 서서히 2030이 주축으로 가지 않습니까? 2030으로 주축으로 가는 상황에서 2030은 또 투표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30들의 열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이 투표장으로 끌어오느냐, 여기에 바람을 얼마나 집어넣고 그 바람을 일으켜내느냐라는 거에 핵심적인 승부 관건이 있기 때문에 뉴페이스 전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뉴페이스와 흥을 돋구는 전략이, 열정을 돋구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수도권이든 이 충청권이든 부산, 경남, 부울경이든 대구, 경북이든 이 새로운 판을 어떻게 깔아갈 것인가, 그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면서 판을 어떻게 깔을 것인가, 이 변화의 바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특히 뉴페이스, 아까 얘기했죠. 그 뉴페이스와 이 변화의 바람이 결합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지금 대구에서 이진숙 위원장 완전히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박형준 시장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또 여전히 주진우 의원이 새로운 다크호스로 지금 신예가 다크호스로 튀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근접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지금 요번 지방선거는 뉴페이스 전략이 무조건 맥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어떻게 그럼 새롭고 신선한 모습으로 다 후보군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문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이렇게 새로운 뉴페이스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 나가느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보군에서 매기가 한 마리 있어갖고 그 다크호스 신예가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예들이 곳곳에 포진되면서 그들이 2030들한테 바람을 일으켜서 그것이 전체 우리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나중에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후보 쪽으로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 선거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지방선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떠드는 얘기들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언론들 그 내부 총질자들 맨날 내부 총질을 하기 위해서 갤럽이나 꺼내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결코 귀 기울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